자, 반갑습니다. 김정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실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무튼 뭔가를 하죠. 밥을 먹고 다시 잠을 자든지 아니면 출근하고 퇴근하고 술 마시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이 들 때까지 수없이 많은 무언가를 하는 그 자체는 삶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 자체로 말이죠. 근데 아침밥을 먹고 잠을 다시 자는 이유가 생기면 그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어렸을 적인데 저희 친척 두 분이 부부가 오셨어요. 근데 TV를 되게 열심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와서. 근데 드라마에는 별 관심이 없고, 드라마에 나오는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광고 있죠, 그 광고를 보면서 두 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이제 그 어머니한테, 저 분들은 되게 재밌다, 그 과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광고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재밌게 얘기하시더라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 슈퍼 도매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아이들의 과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것들을 그분들은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6시에 일어나는데 지금은 좀 게을러져 가지고 7시로 좀 바뀌었는데요. 운동을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없으면 목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며칠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이유를 모르고 습관처럼 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삶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사업 얘기하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가 낯선 미팅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스폰서가 권장하는 미팅에 100% 참석하라고들 하죠. 근데 가면 갈수록 이 미팅에 뭐하러 참석하는지 잘 모르겠어.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조만간에 사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을 하는 목적이 뭔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왜 책을 읽어야 하고, 운동해야 되고, 강의 들어야 되고, 미팅에 참석해야 하고, 제품 애용을 해야 하는지 왜일 것 같으세요? 바로 지치지 않고 나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답은 성공적인 리크루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미팅에 참석할 때도 리크루팅과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될 것인지를 좀 생각해야 하고, 책을 읽어도 리크루팅과 연결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생각처럼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크루팅을 해서 나와 같은 사업자를 만든다는 거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현실 점검 하시고요. 사람들한테 핫버튼 찾아줘야 되고요. 평생 직장 생활이나 살림만 했던 사람들에게 사업자 마인드를 심어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아직 사업을 하는 내 자체가 이런 사업자 마인드가 없는데, 부족한데 다른 사람들을 이끌 리더십이라니. 많은 분들이 이 부족한 리더십으로 무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적들이 쏜 대포에 죽으면 말도 안 해요. 요만한 말 한마디에 우습게 전사하고 맙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게요, 어제까지만 해도 퇴근하고 술 마시고 술 마시면 상사 씹고 세상 탓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아니면 또 모이기만 하면 시어머니 씻고 남편 흉보고 그렇게 했던 펑퍼지만 옆집 아줌마가 어느 날 갑자기 정장 딱 하고 나타나서 변해야 합니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꿈을 가져야 한다는 둥, 그렇게 살지 말라고도 하고 말이죠.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라는 둥, 아무튼 사람 기분 나쁜 소리란 소리는 어디서 골라가면서 지가 가르치려고 드니까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그때부터 그 친구는 다단계에 미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오류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건 바로 리더십의 단계를 현재의 상황과 매칭을 못하고 잘못 파악한 결과죠. 리더십도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가 성인군자들이죠. 예수나 석가모니나 공자, 그들이 그 시대에 존재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단계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공자님 가라사대 그러면 다 그것이 옳은 것인 것 같은 그런 영향을 주죠, 사람들에게. 그럼 가장 낮은 단계는 뭐예요? 바로 제품 판매하는 겁니다. 제품 판매? 제품 판매하는 거 싫으시죠? 제품 판매한다고 하니까 바로 인상 찌푸리시는 분들 많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제품 판매가 아니죠. 근데 바로 그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 제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의 자유, 돈의 자유를 얻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24시간 중에 얼마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해야 난 자연인이다 이렇게 얻었다고 내 무의식이 인정을 할까요? 24시간 다요? 그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간의 자유라고 해서 맨날 놀고 먹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한테 절대 세상은 시간의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시간의 자유란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 이런 말들은 내 시간을 내가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이지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24시간 모두를 컨트롤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시간부터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건 다음에 설명하고요. 그럼 다음에 돈의 자유를 꿈꾼다면 얼마면 돈의 자유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1억 원이 매달 들어오면 돈의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억, 100억,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얼마 전 돌아가신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살아 있었던 전설이죠. 이제 과거형이 됐으니까. 덱스터 예거는 150에서 한 200 정도를 벌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분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 다 알죠. 어떻게 하면 되죠? 200억을 쪼개야죠. 20억 10분의 1로 쪼개고, 그걸 다시 2억 쪼개고, 2천만원, 200만원, 다시 20만원, 2만원, 2천원, 이렇게 쪼갤 수가 있죠.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실래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요, 한 달에 얼마 정도가 꾸준하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한 월 50만원 정도를 꿈꿉니다. 그럼 그 돈부터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50만원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그닥 어려운 돈은 아니에요. 사업자들이 자꾸 어렵게 해서 그렇지. 그 50만원이 매달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 시스템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네트워크가 그래서 쉬운 거죠. 그래서 제품부터 유통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의 뜻은 그물망으로 이루어진 시장이란 뜻이고, 이 마켓을 네트워크의 형태로 짜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네트워크 마케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와 마케터가 합쳐진 합체 로봇 네트워크 마케터가 탄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터도 합체된 용어이기 때문에 쪼개질 수 있죠. 쪼개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네트워크와 마케터로 쪼개질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한 군데에만 집중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모두를 다 먹으려 하기 때문에 체해서 전장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 하실 사업이라 그러면 하나씩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되 마케터를 선택하는 겁니다. 마케터는 말 그대로 시장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시장이 존재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그래야 그걸 시장을 그물망으로 짜든지 말든지 그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무엇부터 정하죠? 대부분 아이템부터 정합니다. 내 손에 아이템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필품,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유통시켜야 할 제품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가 사용해보거나 발라보거나 뭐 먹어보거나 그러겠죠. 자, 거기에 만족해서 아이템을 정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제품이 시장에서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는 별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팔아봐야 합니다. 그걸 팔기 전에 예측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하지 마시고요, 다른 거 하세요. 거의 신이죠 뭐. 아니, 안 팔아봤는데 이게 팔릴 거라고 어떻게 예측하죠? 내가 써봤는데 좋으니까 남들도 좋다, 그건 아니에요. 시장은 매정한 겁니다. 그걸 팔기 전에 예측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네트워크 마케팅 하지 마시고 다른 거 하셔야 됩니다. 왜죠?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활약해야 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자, anyway. 자, 그래서 명단을 작성하고 사람들을 만나 사업 설명을 하지 마시고 제품 설명을 해야 되죠. 이것이 여러분이 이 사업을 마주하고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이 사업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마켓, 즉 시장에도 먹히는지가 확인되면 그때 그 마켓을 그물망의 형태로 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제품 판매를 평생 할 것도 아니니까요. 우리는 이 제품이 시장에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한 20명 정도의 소비자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명의 소비자가 확보가 되면 우리는 그 제품 판매를 멈추고 이제 네트워크를 짜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20명의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소비자를 만드는 것이 사업자를 만드는 것보다 일단은 쉽습니다. 그리고 낮은 단계의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상대방이 그래요. 내가 당신 얘기를 듣고 당신과 함께 하면 백만장자가 될 것 같진 않아. 하지만 이 제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 보고 싶어, 이런 거죠. 그 낮은 단계의 리더십이 반복되면 반드시 자라서 성장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소비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